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요 물건이거든요. 요 물건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여기 옆집하고 그 아랫집은 샤시를 다 했네요. 샤시까지 다 수리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탑층인 오래된 낡은 빌라는 누수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옥상에 물이 새면 바로 이 집으로 물이 다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장 답사 가셨을 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영상은 부동산 경매 무작정 따라하기 온라인 트레이닝 멤버분들을 위한 피드백 영상입니다. 온라인 트레이닝 멤버분들이 과제로 올려주신 내용에 대해서 영상으로 피드백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물건은 우찌님 물건이에요. 자, 2020 타경 6926 인천 9월동에 있는 빌라예요. 아주 낡은 빌라죠. 감정가 6,800만 원에서 지금 49%까지 유찰이 되어서 3,332만 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저렴하죠. 건물은 전용 10평 33제곱이에요. 물건이 굉장히 낡았어요. 보니까 이 물건 91년식이네요. 30년이 다 된 빌라예요.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그런데 요 물건이거든요. 요 물건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여기 옆집하고 그 아랫집은 샤시를 다 했네요. 샤시까지 다 수리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탑층인 오래된 낡은 빌라는 누수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옥상에 물이 새면 바로 이 집으로 물이 다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장 답사 가셨을 때 혹시 이 집에 누수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맑은 날 보면 물이 새는 집들은 물자국이 이렇게 보입니다. 다른 데는 다 바짝 말랐는데 어느 한 벽이 다 젖어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누수가 확실한 거고요. 외관으로 봐도 누수가 심한 집들은 보여요. 그런데 누수가 심하지 않은 집들은 안 보이잖아요. 아랫집, 윗집, 이웃들한테 혹시 여기 빌라 누수가 좀 심한가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요. 중개사님한테 이 빌라에 대해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낡은 오래된 빌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물건의 상태입니다. 물건의 상태를 눈으로 꼭 확인해 보셔야 해요. 옆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샤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실내도 리모델링이 모두 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 집은 전혀 리모델링 안 돼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집을 낙찰을 받고 임대를 놓게 되면 샤시까지 다 올 리모델링을 하셔요. 그래야 매도할 때도 제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빌라 앞에 주차 공간도 있고 차도도 꽤 널찍하게 있네요. 아주 오래된 30년 가까이 된 낡은 빌라에서 물건의 상태를 먼저 사진으로 확인을 해봤어요. 현관은 너무 안 좋은데요. 그래도 해당 물건의 옆집과 그 아랫집의 상태를 보면 그리 나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올 리모델링을 하면 얼마의 임대가 나갈까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죠. 자, 권리 분석해 볼게요. 권리 분석 첫 번째, 말소기준 권리를 찾는다. 말소기준 권리는 여기 근저당이에요. 근저당이 말소기준 권리네요. 소유권은 2016년 12월 12일이었고 근저당이 같은 날 이루어졌어요. 집을 매매하면서 대출을 받았다. 그리고 이어서 경매가 근저당에서 이루어졌어요. 은행에서 이미 경매를 들어온 걸 보면 이 두 개는 같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임차인을 확인합니다. 임차인이 전입일자가 2017년 1월 2일 말소기준 권리보다 늦어요. 말소기준 권리는 16년 12월 12일인데 전입이 말소기준 권리보다 늦은 후순위 임차인이네요. 대항력이 없는 후순위 임차인입니다. 자, 이분이 전입, 확정일자, 배당요구 모두 세 가지 했어요. 그래서 우선 변제권을 가졌는데요. 우선 변제권의 순서가 언제예요? 이 근저당 바로 밑이네요.
근저당이 먼저 배당이 되고 그리고 임차인이 배당이 되는 게 맞는데요. 그런데 이 임차인의 보증금이 2천만 원이에요. 소액 임차인이죠. 그러니까 이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으면서 우선 변제권은 근저당보다 늦고 하지만 소액 임차인이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권도 가졌습니다. 최우선 변제권의 기준은 어떻게 되죠? 근저당 설정 날짜를 봐야 되겠죠. 2016년 12월 12일 우리는 이 최우선 변제권의 기준 날짜와 금액을 외우지 않아요. 그냥 여기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 경매 무작정 따라하기 책에는 186페이지에서 187페이지에 걸쳐서 최우선 변제권 기준표가 나와 있어요. 우리는 소액 임차금 표를 보고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소액 임차인에 대한 표예요. 기준 날짜가 2016년 12월 12일이니까 2016년 3월 31일 이후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자, 이곳은 여기는 인천이에요. 인천 기타 지역으로 해서 5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 임차인이라 보증금이 5천만 원 이하라면 소액 임차인이고요. 그 중에 1,700만 원을 최우선해서 배당을 받습니다. 지금 이 임차인은 2천만 원이 보증금이기 때문에 소액 임차인이고요. 그 중에 1,700만 원을 최우선해서 배당을 받습니다. 이 임차인은 못 받은 300만 원을 낙찰자한테 요구할 수 없어요. 그래서 1,700만 원을 배당받고 이사를 가시게 될 겁니다. 이 금액이라도 배당을 받으려면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명도에 협조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게 명도가 어려운 편은 아니다. 자, 굉장히 저렴하죠. 이렇게 낡고 오래된 빌라들은 입찰에 참여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똘똘한 한 채를 부르짖고 있잖아요. 똘똘한 한 채가 아니죠. 한 채만 갖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은 물건이에요. 주로 다주택자들이 한 개 더 갖고 있다가 임대를 놓는 용이죠. 지금 다주택자가 임대용 물건을 취득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실제 거래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을 거고요. 다만 물건 상태가 나쁘지 않으면 임대는 잘 나갈 것 같아요. 우찌님 과제 내용 한번 볼까요? 해당 물건을 입찰해야겠다고 생각한 건 가격이 매력적이어서 그랬군요. 처음에 일단 권리 분석을 한번 해보셨고 나중에 추가로 권리 분석을 해보셨어요. 자, 이 물건에 대한 해석 수정입니다. 자, 먼저 말소 기준 권리를 찾으셨어요. 권리 분석 1번이죠. 2016년 12월 12일 은행의 근저당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죠? 임차인의 권리예요. 임차인은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전입신고를 해서 대항력이 없는 후순위 임차인입니다. 예, 맞아요. 대항력이 없는 후순위 임차인이고요. 전입과 확정일자, 배당 요구를 모두 했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도 가졌어요. 그런데 우선 변제권은 순서가 늦죠. 근데 배당을 못 받을 뻔했는데 최우선 변제권을 가진 소액 임차인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이 금액은요. 하지만 최우선 변제권은 낙찰가의 2분의 1만 배당이 되기 때문에 1분만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자, 원래 이분이 1,700만 원을 배당을 받는 게 맞는데요. 최우선 변제권은 낙찰가의 2분의 1만 배당받기 때문에 1,700만 원조차도 배당받을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3,400만 원 이하로 낙찰이 된다면 3천만 원 이렇게 낙찰이 된다면 1,500만 원밖에 배당을 못 받겠죠. 그래서 최우선 변제권을 가진 소액 임차인은 낙찰가의 2분의 1까지만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미배당금 300만 원은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없지만 임차인은 돈을 다 받고 나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미배당금만큼만 올려서 입찰 받으면 어떨까 합니다. 이거 안 줘도 괜찮아요. 배당받지 못하는 300만 원은
낙찰자 할 때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임차인한테 이 300만 원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차인이 최우선 변제금을 배당받기 위해서는 낙찰자의 명도 확인서가 필요하잖아요. 임차인은 돈을 다 받고 나가고 싶겠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임차인은 이 금액만큼을 손해를 보시게 될 거고요. 이 금액을 미배당금을 더 받고 싶다면 전주인한테 요구를 하셔야 돼요. 낙찰자가 인수하지 않는다는 건 임차인한테 돈을 우리가 내어줄 필요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이 미배당금만큼 올려서 낙찰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 물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물건의 상태.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물건이 과연 얼마에 임대를 나갈 것인가거든요.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지도를 보면 이렇게 이 위치가 뜨거든요. 만수역에서 문일 여자고등학교 지나서 한참 밑에 9월 사동 행정복지센터 옆에 위치하고 있어요. 찾아볼까요? 자, 만수역에서 문일 여자고등학교 밑으로 여기네요. 여기에요. 지도를 보면 같은 위치의 물건을 찾을 수 있거든요. 네, 찾았습니다. 여기에 있는 빌라들인데요. 클릭을 하시고요. 다들 이 동네의 빌라들은 다 이렇게 오래되고 낡은 빌라들이에요. 해당 물건은 33제곱이었고 3층이었죠. 얘 딱딱 이 물건 같은데요. 이 물건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물건 매매가가 6천으로 나와 있고요. 자, 올 수리되어 있는 물건은 1층 전세가 8천이에요. 수리가 되어 있는 집은 전세가 8천이고 수리 안 되어 있는 집은 매매가 6천이네요. 전세는 아마 수요가 많아 보여요. 수리한 집은 전세도 8천, 매매도 8천. 그 지하네요. 지하도 3,500에 나가고 있고요. 보시면 전세가가 꽤 높아요. 그런데 월세가 없네요. 월세 물건을 가격 조사를 조금 더 하셔야 돼요. 바로 옆에를 보면 여기 바로 옆에 한번 볼까요? 월세, 단기 임대를 나간다는 건 월세가 잘 안 나간다는 뜻이거든요. 올수리한 빌라 1층이요. 평수는 거의 비슷하고요. 올수리한 빌라 1층에 500에 45로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물건의 상태가 좋으면 전세는 바로 나갈 것 같아요. 월세는 가격을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단기로 매매를 할 수도 있겠구나. 올수리한 후에. 그런데 수리비가 꽤 많이 들겠어요. 수리비 좀 확인하셔야 됩니다. 포인트 다시 잡아 드릴게요. 먼저 물건의 상태, 두 번째 매매가, 전세가, 월세 가격이요. 그리고 반전세를 놓고 싶어 하시는데요. 반전세로 놓으면은 잘 나갈 것 같아요. 그런데 세 번째가 또 중요해요. 인테리어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낙찰가는 3천만 원인데 인테리어 비용이 1,000만 원 이상 들 수도 있어요. 특히 이 집은 샤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테리어 가격까지 감안해서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요, 이거 최저가로 낙찰을 받아서 한 1,000만 원 정도 인테리어를 하고 그리고 매도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다만 올소리를 해야 된다는 거. 우진이 온라인 트레이닝 제대로 하셨네요. 물건을 선택을 하고 생각한 점을 올려주시고 그리고 댓글로 또 피드백도 받으시고 다시 해석을 해서 올려주셨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면요, 물건 해석하는 게 정말 쉬워져요. 내가 직접 물건을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한 몇 번만 하시면 물건에 대한 해석을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어요. 우찌님 아주 열심히 잘 해주셨어요. 자, 이번 주는 현장 답사죠. 현장 답사 가기 전에 사전 답사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빌라는 시세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더 꼼꼼하게 인근의 다른 빌라들도 같이 조사해 보세요. 비슷한 연식, 방 개수, 층수 고려하셔서 내가 임차인이라면 이 집 말고 다른 집에 어떤 집에 들어갈까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훨씬 더 쉬울 겁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현장 답사를 어떻게 가실까 모르겠네요. 한번 다녀오시고 현장 답사 일지 올려주세요.
그리고 또 피드백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온라인 트레이닝 피드백 물건은 과제 올려주시는 순서대로 진행을 합니다. 다음 물건은 내일 다시 업로드 드릴게요. 안녕.